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이거는 지금 3명의 판사들 중에서 정재호와 이예슬이 일으킨 하나의 사법 쿠데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좌파 수장인 이재명에게 무죄를 상납했다. 이재명에게 작정하고 면죄부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명확한데 이 증거를 모두 저버리고 작정하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상납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재판부에서 증거를 모두 개무시했다.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래서 제2의 권순일 판결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이거를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 재판해야 된다. 그리고 조희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항소심에서 이 3명의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파 판사들, 순천의 개딸이라고 하는 이예슬과 그리고 그야말로 좌파 중에 좌파, 우덜법 연구회라고 하는 정재호가 주도해서 이와 같이 1심에서 완벽하게 논리를 세운 이재명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만들었다. 그런데 최은정 판사는 끝까지 저항했다. 다시 말해서 2대1로 갈렸는데 두 판사가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은정 판사는 안 된다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에 비화가 최은정 판사를 통해서 나중에 모두 알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뉴데일리가 보도하는 걸 일단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선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월 리스크의 족쇄를 벗어 던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다소 경미한 처벌이 예상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4월 리스크를 온전히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그게 당연하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뢰신도시 지금 대북송금 수많은 재판이 남겨져 있고, 위증교사란 말이죠. 서울고등법원이 보수 지금 판사들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국가 중대사를 가르는 판결이니만큼 원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평가나 의견 표명으로 해석한 것은 법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 지적이 나온다.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 결론을 내려놓고 꿰어 맞춘 아주 전형적인 판결이란 비판이다. 이상한 논리로 결론을 무죄로 만들어 놓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꿰어 맞춘 그런 어떤 작정하고 면죄부를 준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것보다 2심 결과를 전원합의체로 파기한 뒤 스스로 판결을 다시 내리는 파기 재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2개월 안에 이재명에 대한 단죄를 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찾고 법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죠. 법은 말이죠. 김묵이 몰랐다고 짧게 명확하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줬는데 그렇지 않죠. 4번에 걸쳐서 앞에 것을 강화하고 뒤에 또 강화하면서 분명히 관계 절단을 시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항소심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묵이 몰랐다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21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면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거라 교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이가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어요. 골프 발언은 김문기 몰랐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논거에 불과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돼.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기 위해서 골프 발언을 보조적으로 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보조적으로 한 겁니까? 김문기를 몰랐다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이 골프 발언을 통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걸 보조한 거에 불과한 거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히려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이런 거짓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골프까지 갖다 들이댄 거지. 그리고 골프는 인식에 대한 것이 아니지. 김문기를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인식에 대한 것이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거짓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김무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이죠. 어떻게 그게 의견 표명이냐. 더군다나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확실한 사실 표명이지 그것이 앞에 거를 갖다가 무슨 보조하는 거에 불과한 거냐.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뜨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땅 이것도 말이죠. 이게 협박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데 이걸 뭐 그렇게 의견 표명이다. 또 그 협박이라고 과장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이거 역시 말이죠. 백현동이라는 것이 성남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얼마나 손해를 끼친 그야말로 아주 더러운 그런 어떤 비리 이 덩어리인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백현동 거짓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이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김민섭을 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받았다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봐줍니까? 더군다나 백현동은 말이죠. 이재명조차도 말이죠. 굉장히 협박받았다고 말해놓고 나서는 속으로 찔리는 거라고. 근데 그걸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무죄선고한 형사 6부 여기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거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야, 저 보세요. 이번에 대등재판부라 그래가지고 셋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이 있는데 얘들이 먼저 최은정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생이고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법학과를 졸업했어요. 1998년 사법시험 합격해서 2001년에 사법연수원 30기 그다음에 수원지법 뭐 서울중앙지법 쭉쭉쭉쭉 재판하다가 지금 서울고법에 가 있는데 고법 부장판사는 아니에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입니다. 지금은 그런 고법에도 고법 부장판사 차관급 말고 이 부장판사급이 셋이 같이 가가지고서 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요. 그리고 이예슬 여기가 문제인데 전남 순천 출생입니다. 여기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1기예요. 자, 아까 거기는 사법연수원 30기고 최은정이 한 기수 빠른 거죠. 이예슬 여기가 순천의 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그 여기가 의심스러운 거고 정재호 여기가 광주 출생이에요. 살레시오고 김남국과 같은 학교. 김남국과 같은 학교 느낌 싸하죠? 여기가 사법연수원 25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우리법 연구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재호는 우리법 연구회 활동 중심 활동. 그리고 나이도 여기가 더 많아요. 여기가 제일 많다고. 정재호가 사법연수원 25기라니까 최은정보다도 5기수가 빨라요. 다만 대등재판부다 보니까 최은정이 재판장이 된 거지. 원래는 얘가 대장이야. 근데 정재호가 여기가 대장인데 얘가 서울시오고 광주. 그 서울법대 나왔는데 여기가 핵심을 틀어지고 그다음에 얘하고 저 이예슬이하고 얘하고 둘이 짝짝꿍이 된 거예요. 이예슬은 고려대 법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재호는 서울대 그리고 살레시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예슬은 전남 순천 이 순천이 굉장히 그 법조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천에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해.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끈끈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주하고 순천하고 야,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최은정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은정이 싸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2대1로 결국은 저 정재호하고 이예슬한테 최은정이 당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최은정은 완전히 미쳐버릴 거야 지금 이거. 도저히 이거는 정신 나간 판결이다. 세상에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판사가 탄핵이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 탄핵할까지 이런 발언을 판결을 한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법조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허위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꿰어 맞춘 전형적인 판결이다. 이거는 파기환송도 아니고 파기자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둘 대 하나 이래가지고 개판 싸움이 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정재호가 선배에다가 둘이 덤비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2대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3대0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은장은 끝까지 버텼지만 저 우리법 연구의 핵심인 정재호와 그다음에 순천의 딸인 이예슬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뭐 나중에 비사가 나오겠죠. 최은정은 나중에 밝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났는지를 다 밝혀야 됩니다. 판사를 안 하나 있더라도 다 밝혀야 돼요. 그리고 최은정 이걸 모두 밝히면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밀어줘야 돼요. 무조건 밀어줘. 그것도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뭘?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도대체가 말이죠. 좌파들은 말이죠. 확실하게 밀어주면 확실하게 보상을 주잖아요. 정재원은 말이죠. 저렇게 확실하게 밀어주면 이재명이 만약에 뭐 되면 분명히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3명이 개싸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광주하고 순천 저쪽에서 말이죠. 그쪽으로 밀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이상한 이런 판결이 나올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